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연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자는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을 지켜주고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유아들이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법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아, 교사, 보호자 모두가 교육활동 보호의 주체입니다. 유아에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학습의 자유가 있습니다. 교사는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과 유치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을 왜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모든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아의 학습권 보호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호되고 보호자가 긍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는 유치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와 존중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권을 명시하고 있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 지원해야 할 보호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지휘법에서는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돼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가 금지되고 아동학대 조사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교육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교육계획, 실내외 환경 구성, 관찰 및 평가, 상담을 준비합니다. 유아의 놀이는 예측하여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교육활동 준비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입학식, 졸업식, 체험학습 등 유치원 상황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교육활동 준비 외에도 각종 공문 처리, 문서 관리 등 행정 업무를 하고 있으며 학기 중뿐만 아니라 방학 중에도 각종 연수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시고 선생님과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고민되셨지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다쳐오면 걱정되고 너무 속상하시지요? 선생님도 보호자의 마음처럼 많이 놀라고 걱정되는 마음은 같답니다. 우선 감정적 대응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며 아이의 상처가 왜 났는지 구체적인 상황을 선생님에게 확인해 보세요. 다친 이유와 관련하여 더 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교육 방법 및 유치원 환경 개선 등을 함께 협의해요. 또한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는 자녀가 친구가 째려보고 때린다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받는 것은 아닌지 많이 불안하시지요? 이럴 때는 먼저 자녀의 감정을 잘 받아주고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자녀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유치원 생활은 어떤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 시기 유아들은 과정보다 결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에서 속상한 마음이 들 때는 바로 선생님께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학기 초에는 특히 자녀가 어떻게 유치원 생활을 하는지 많이 궁금하시지요? 선생님들도 학기 초에는 개별 유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잘 지도하기 위해 유치원 생활에 대해 보호자와 자주 소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주신 전화나 대면 상담만으로 부족하실 경우 유치원에서 안내받으신 소통 창구나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어요. 상담을 희망할 때는 상담 일자 및 방법을 미리 약속하고 걱정되거나 궁금한 내용을 선생님에게 사전에 전달하면 더 깊이 있는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는 교육 공동체로서 교육 방향에 대해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되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임을 늘 기억해 주세요. 일반적인 소통을 넘어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대해 매시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보호자의 반복적이고 과다한 요구로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보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례는 옆반 활동과 우리반 활동을 비교하거나 상담 과정에서 오해로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을 토대로 유아들과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급마다 놀이 주제나 활동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 주세요. 또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바라는 마음은 선생님과 학부모님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담임 교체 요구보다는 보호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교육 활동에 참여하시는 건 어떨까요? 유치원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담임 교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있어요. 보호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보호자가 효과적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설명회, 상담, 학부모회, 유치원 운영위원회, 교육과정 운영평가 설문 등을 통해 보호자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육과정 및 자녀의 유치원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급식 모니터링, 공개 수업 참관, 참여 수업, 보호자 연수, 재능 기부 활동 등 유치원 교육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치원마다 보호자 참여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가정통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가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통해 잘 성장하길 선생님도 보호자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하고 있어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과 소통으로 아이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선생님과 진솔한 태도로 상담에 참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가정과 유치원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녀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며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내용처럼 최근 유치원에서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교육활동 중이란 수업뿐만 아니라 체험학습, 생활지도, 등하원지도, 상담 등 이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전화 상담 역시 교육활동 중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교원지휘법에 규정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란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폭행, 협박, 위계로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방해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이는 것 또는 위세를 과시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을 행하였으나 교원이 피하여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상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수면장애나 우울증 같은 것도 상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성이 있어야 함이 공통되지만 명예훼손은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말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소문낼 가능성, 즉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협박이란 교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고란 교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국공립교원에게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허위 사실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괴란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그 물건을 못쓰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교원의 출석부나 서류를 찢어버리는 것이나
물건을 숨겨서 못 쓰게 만드는 것은 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는 추행이나 불법 촬영 등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정보 유통 행위는 전기통신 설비 등을 이용하여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로서 교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SNS,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는 불법 정보 유통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형법상 강요, 스토킹 행위, 불법 녹음 등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된 범죄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침해 행위는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신고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신고가 가능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교원지휘법 및 고시에서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 반복 제기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육 당사자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교원이나 학교에 지속적,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 강요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점심 식단을 구성해 달라고 지속 요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수업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 교육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교원의 지시를 고의로 무시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 간섭하는 행위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정당하게 교육활동을 참여하여 의견을 내거나 제안하는 범위를 넘어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만 표출을 위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 교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 범죄와 구별되는 성희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화, 녹음, 합성한 후 무단 배포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유형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아의 학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원지휘법 제18조에 근거하여 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하거나 분쟁 조정을 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불이행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교원은 다음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고 보호 조치에 대한 비용은 침해를 한 보호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유치원은 나의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서로 노력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 약속을 하고 근무 시간 중 유치원에 방문합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수업 중인 교실을 방문하여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야간 혹은 주말에 긴급하지 않은 일로 선생님께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으로 선생님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적인 언행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인터넷 게시판, 단체 문자, 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치원이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몰래 녹음 또는 촬영하는 등 서로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유치원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곳입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보호자의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